자, 이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을 한 이유, 이것은 결국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절대로 간과하지 마시고, 자, 우리의 변곡점, 공략을 해야 되는 기준점, 지금 같은 구간이 여러분들 고루한 구간이라는 거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수요일장 우리 HL만도 너무나도 완벽한데요. 오늘은 완벽한 현대이죠. 다시 이렇게 62,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바로 미국의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인데요. 바로 이 인간과 로봇이 자동차를 함께 만드는 생산 체제를 구축했다. 미래 공장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차를 만드는 과정에서 뭐 절단, 도장, 검수까지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지금 테슬라도 정확히 이러한 위치까지 와 있는 상태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현대차도 할 수가 있다.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가를 보면 분명 더 갔어야 됐는 게 맞는데 이 지금의 장세가 분명히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 어제의 미장, 오늘의 국장을 보면 뭔가 좀 꾸리꾸리한 느낌이 들긴 하죠. 여러분들 또 많은 생각이 드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지금의 분위기, 특히 우리 국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공포스럽지만 이것은 이 단기 충격에 불과한 이유,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이 부분이 될 텐데요. 자, 일단 지금의 주가가 이 5일선 위에서 완벽한 정별인 상태잖아요. 어제도 오늘도 이 5일선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변동성이 동반된다고 하더라도 방심은 없는 거죠. 이 5일선만큼은 우리의 매수 구간이라는 거,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왜 우리 국장만이 유독 강하게 빠졌던 건지 알아야만 하는데요. 조금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청와대 정책실장의 이 폭탄급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코스피를 이끌어주고 있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AI 관련 기업들에게는 초과이익,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 돈을 이제 주주들이 아닌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코스피 8,000포인트를 앞에 두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게 과연 청와대 사람으로서의 정말로 맞는 발언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 국가의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주주들의 것이죠. 그냥 미친 소리를 떠들어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랬던 와중에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또 공포스럽지만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이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이 3일만큼은 우리가 매수로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세 가지 리스크 어제자로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전월 대비 0.6% 상승. 물론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긴 했었지만 여전히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은 분명히 없었습니다. 어제 미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 반응이 없었거든요. 자, 그리고 이 M7들의 호실적, 이제는 우리가 이 엔비디아만의 실적 발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자, 21일. 자,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또 분명하게 이 기대감이 붙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데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간에 고점을 뚫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그만큼 시장이 강하다라는 반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점에서 나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이 정도 선에서 또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못 들어간 사람들이 또 받쳐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봉이 또 대변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고 요게 저는 좀 지금장의 핵심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HL만도에 대입을 시켰을 때 지금 같은 구간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확률이 높은 쪽에 베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5일선 부근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기준점, 이러한 전제 정도는 깔고서 오늘의 영상을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전히 섣부른 매도는 금지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이렇게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요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자,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 가시는 거예요.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의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당일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5월 12일 어저께 화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1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5월 13일 수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저스템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장비 테마, 그 중에서도 이 젠스난과 엮여있는 종목들을 보자. 또 어제 새벽 이 젠스난이 말을 하길 지금 광반도체의 핵심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를 뒷받침할 수가 있는 게 통신 습도 관련주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장비 테마 콕 집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게다가 이 저스텐 같은 경우에는 하필 또 공교롭게도 어제 이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11선 이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이 3박자가 또 딱딱딱 들어맞았었기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 수급입니다. 최근에 재상승인 동반된 요 시점 거래량이 또 완벽하게 붙었었죠. 이거는 뭐 거의 매집봉 수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강한 수급이 동반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수차례 돌파 시도 끝에 올라온 이 구간 어제도 이렇게 지지가 나왔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직전의 고점 부근에서 버텨냈었다라는 거예요. 자, 게다가 정별인 상태로 요 11선 위에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보시면 이때랑 확률상 다를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는 이 뉴스죠. 어제 시간에서 공시까지 나왔다, 뉴스까지 붙었다. 이거는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배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익비도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1시간 봉을 보면 최근 이 저스템만의 좀 특성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 구간 역시 이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저스템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5월 13일 수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또 그냥 대박이 났죠. 자, 그 마치 27.48% 미친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확히 1시간 뒤에는 나머지 물량 상한가 꽉 채웠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얼마가 수익이 났던 거예요? 보시면 시가를 단 조금도 띄우지 않고 시작을 했었기 때문에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9% 이상 수익이 모두 다 났던 거였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목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이 쉽게 요 돈 벌어가시라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이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요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우리 HL만도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제가 정확히는 이때부터 우리 HL만도는 추세를 완벽하게 돌려낸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최마지노선은 여기 약 55,800원 부근이지만 우리의 실질적 대응 구간은 여러분들 요 5일선과 11선 부근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상승세를 탄 HL만도의 특성, 이 5일선과 11선을 붙이면서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여전히 똑같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남은 한 주 변동성이 동반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장 가까운 선이 5일선이잖아요. 여기서만큼 우리가 1차로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장세가 또 하루아침에 돌변할 수가 있는 게 지금의 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남은 한 주 이 5일선과 다시 한 번 더 중첩이 되는지 접촉이 되는지 가장 중점적으로 주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대응 구간이자 1차 지지 구간, 복잡하게 생각하는 순간 머리만 아픈 겁니다. 섣부른 매도는 절대로 금지라는 거, 요거는 좀 확실하게 해주시길 바랄게요. 자, 화요일의 미장은 어제에 이어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이어졌었는데요. 자, 오늘 국장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장 초반 빠지긴 했었지만 반도체 투톱의 양봉 전환, 지수 역시 이 양봉을 띄어냈던 것이었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흔들기 구간이 완벽하게 나왔던 거였죠. 정말 중요한 우리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자, 이제 CPI도 발표가 됐고 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이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하물며 이 M7들의 호실적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세를 이어갈 확률이 그래도 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자, 물론 아직까지 이 미국과 이란에 대한 전쟁 변수는 남아있긴 하지만 이것 때문에 호기는 눌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기회로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시장은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쫄 필요만은 없다라고 봐요. 오늘 장이 대변해 준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가느냐 아니면 조금은 눌렸다 가느냐, 저는 이 둘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폭발 직전의 고러한 구간,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내일 목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당연히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어제 다시 한 번 더 발생을 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가까운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했던 이유에는 역시나 이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좀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뭐 중국 경제를 뭐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길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이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이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이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이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어쨌든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중점적으로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가는 종목들만이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의 분명한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